지금 강수님 다 얼굴 가린다고. 네, 이쁜 얼굴 인제 보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강 선생님 다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얄 캐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영화 소희사입니다. 예, 이제 얼굴 잘 보이시죠? 자, 많은 질문을 제가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질문은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 받도록 하고요. 네. 미리 받은 질문 중에 좋은 걸 좀 골랐는데 질문이 정말 좋은 게 많고 네. 날카로운 질문 많고 저도 궁금한 거 많거든요. 요것 좀 제가 질문을 좀 대신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단백은 몇 프로 정도를 고단백이라고 보통 할까요? 사실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예, 몇 % 이상이 고단백이 되고 보통 뭐 38%, 42% 이 정도면 고단백, 엄청 고단백이죠? 그 정도면 고단백인데 그런 사료들 특징이 다 이름에 키튼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성장기 아이들은 특히나 이제 쑥쑥 크는 단계다 보니까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튼 사료에는 단백질이 40%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사실 소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단백 사료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 높은 함량의 단백질을 성묘가 돼서 그다음에 그 나이 들고 나서 또 계속 먹였을 때 이게 괜찮느냐 하는 건 사실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간이나 뭐 신장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성묘일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실 어느 정도가 저단백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25에서 30% 정도가 성묘에게 알맞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단백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우리 고양이에게 맞는 단백질 함량을 찾아야 됩니다. 고양이 습식 첨가물 중에 하나는 뭐 구아검이나 카라키난 등이 정말 고양이한테 유해한지 궁금하죠. 이거 얘기 많거든요. 구아검 같은 것들. 이거 유해한가요? 구아긴이나 카라키난 같은 거. 카라기난. 예. 카라기난. 네. 사실 이런 게 유해하다면 그 많은 회사에서 그 쓰질 않겠죠. 왜냐면 썼다가 일 터지면 사실 회사 망하는 거 한순간인데. 그래서 이런 구아검이나 카라기난이 뭐냐면 일단 결착제예요. 그러니까 습식 제품을 이렇게 습식은 사실 수분이 되게 많잖아요. 80%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그대로 있으면 습식이 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물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고기 덩어리들 잘 뭉쳐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카라기나 뭐 구아검 아니면 잔탄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먹는 음식에도 다 사용되고 있는 첨가제예요. 스팸 같은 거에도요? 네. 저 스팸 겁나 먹는데? 네, 뭐 초코 우유, 초코우유에도요? 뭐 마요네즈, 드레싱 뭐는 다 들어있어요. 네, 우리가 마요네즈에도요? 네, 그런 데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FDA에서도 승인이 되어 있는 첨가제고 유럽에서도 유럽의 식품의약청 그런 데서도 다 승인이 되어 있는 사람의 첨가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료관리법에서 쓸 수 있는 원료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다 첨가제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첨가제를 썼다 그러면 이 사료는 우리나라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런 게 사용되고 있는 사료가 팔린다는 얘기는 다 이렇게 사료관리법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고양이 건사리 원료 중에 6분은 적어보려고 생고기나 휴먼 그레이드 등급 원료는 상급 원료라는 인식이 있다. 이건 원재료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분이 사실 그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가, 여러분들 이렇게 육분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막 병들고 막 이런 그런 나쁜 고기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만든 가루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육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육분은 사료관리법에서도 육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사람 먹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도축된 고기에서 이제 그 일부 조직을 가지고 와서 잘 건조시키고 압착시켜서 가루로 만든 거를 우리가 육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깃털 들어가고 뿌리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닌가요? 깃털이 들어가면 다른 이름을 써야 되고, 예, 뿌리 들어가면 육골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분이라고 그 사료에 써 있다면 그 육분은 다 살코기, 일부 살코기랑 그 다음에 뭐 이런 장기 기관들 이런 것들 뭐 심장이나 폐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사실 어디서 오냐면, 우리 왜 그 원장님도 예전에 도축장 실습 가보셨어요? 네, 도축장 실습하면 왜 이렇게 그 돼지나 이렇게 닭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식육으로 쓰려고 다 이렇게 해체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되게 인기 많은 부위, 뭐 닭 다리나 날개, 가슴살 이런 거는 다 사람 가져가고 남아있는 뭐 이런 장기들, 심장, 폐, 간 이런 것들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에서 나온 거고 이거를 가지고 육분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나쁜 고기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도축장에 사람들이 먹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된 것들은 사실 다 건강하고, 사실 아시잖아요. 수의사법에서도 뭐 그런 검역관리법에서도 왜 병든 고기는 절대 도축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가지고 만드는 게 육분이고. 그럼 생고기는 뭔가요? 생고기는요? 생고기는 사실 생고기를 사용하는 것도 뭐 좋을 수는 있는데, 생고기는 사실 이 사람 생체, 우리 몸 생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60%, 뭐 65% 이상이 수분입니다.
수분이고 남아있는 그 뭐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영양소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똑같이 육분 100g과 생고기 100g을 놓고 봤을 때 얘는 60% 이상이 수분이고 이 육분은 거의 수분이 3%뭐 이 정도니까. 그럼 잠깐만요. 부위의 차이가 아닌 건가요? 예를 들면 생고기는 느낌상 뭐 다리살, 가슴살 이런 부위 같고 육분은 느낌상 뭐 그냥 먹기 좀 힘든 뭐 뼈 사이에 어떤 그런 부분, 심장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차이는 아닌가요? 생고기를 쓰는 회사에서 얼마나 생고기의 어떤 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사료 단가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럼 생고기든 육분이든 결국 같은 부위일 가능성이 높고 그냥 단지 말렸느냐? 수분이 포함된 이 차이가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또 사료 공정 공부를 좀 했는데 생고기를 쓰더라도 아마 생산에 투입하기 직전에는 어떻게든 말리고 가루를 내야만 사료 반죽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육분이나 생고기나 결국 원료 차이는 없다는 거네. 말렸냐 안 말렸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네. 그럼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생고기를 사용하는 회사에 제가 침투해서 이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생고기를 썼다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료도 중요한데 원료보다는 영양소가 사실 이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막말로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되게 막 유기농으로 진짜 막 그렇게 막 좋게 키워낸 보리로 사실 맥주를 만들어 버리면 사실 말짱황이잖아. 아무리 좋은 원료를 가지고 왔어도 그 결과물은 좋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원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재밌다. 자연에서 고양이가 소돼지를 사냥해서 먹진 않을 것 같아요. 해당 원료가 베이스인 사료를 단백질 공급원을 해도 문제가 없네. 그러니까 자연에서 고양이가 소를 사냥해 먹진 않잖아요. 소다 잡아먹어가지고 고양이가 떼거지로 달걀로 소를 물어뜯진 않을 테니까. 근데 지금 집에서는 소고기를 원료랑 사료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쥐고기 사료 본 적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쥐고기 사료를 안 먹어도 괜찮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접근 방식이 조금 창의적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논리라면 말씀하신 대로 쥐고기 사료를 먹여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고 예, 사실 사용된 원료 자체 그렇게 막 너무 뭐랄까 집착적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사용되는 원료는 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다 품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사실 또 쓰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닭이 쓰였느냐, 뭐 소고기 쓰였느냐 이거는 사실 뭐 알러지 측면에서 체크할 부분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영양소에 대한 거, 영양소의 어떤 균형 이런 거를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캔 사료 회사들이 소위 집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전문 영양사 선생님을 상시 고용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 와사바라고 세계 소동물 임상 수의사회라는 집단이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사료 브랜드를 고를 때 첫 번째로 그 사료에 질문을 하라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 회사에 상주하고 있는 수의사가 있습니까? 예요. 이게 와사바의 공식 내용인가요? 네, 공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공식 가이드라인. 네, WSAVA라고 검색해보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그런 가이드라인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거기서 이제 가이드 하는 거는 이제 수의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면 뭐 동물 영양학을 박사 이상 뭐 취득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료가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회사의 수의사가 상주를 해야 돼. 그런 수의사가 고용이 돼서 항상 그 회사에 상주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구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연구 활동을 그렇죠. 하고. 피드백이 오면 또 반영해서 또 제품을 또 리뉴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주하고 있는 수의사가 있는 회사. 자문은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한 번씩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다. 네, 그거는 좀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방식이나 헤어볼 사료 장기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네, 처방식도 그러니까 처방식 종류별로 다르죠. 그 중요한 거는 제품에 보면은 컴플릿 다이어트라든지 뭐 AAFCO에서 어쩌고 인증받은 어쩌고 뭐 그런 문구가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컴플릿 다이어트, 뭐 완전한 식단, 뭐 이런 게 쓰여 있는 제품들은 영양학적으로 다 이렇게 탄탄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장기 급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항상 처방식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처방식은 장기 급여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애가 아픈데 덮어놓고 계속 처방식만 먹이시는 경우가 생길까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처방식은 수의사가 처방을 하게 돼 있고요. 그쵸. 수의사가 보통 독약지도 같은 걸 하잖아요. 이거는 6개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그런 들면은 뭐- 가이드를 따르셔야 돼요. 그렇죠. 오베스티나 알디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안 먹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요. 먹으셔도 돼요. 왜? 그거는 어차피 영양 결핍이 된 사료 아닌가요? 결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 다이어트 사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 체중 감량용 사료도 사실은
그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뭔가 치명적으로 되게 부족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장기 급여를 해도 되고 심지어 저희 회사 제품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괜찮아요. 저희 회사 제품은 그 살을 이제 다 뺐어요. 목표 체중을 달성을 하고 나서 사실 아시잖아요. 그 한 번 살쪘던 애들은 다시 또 찌기 쉬운 그렇죠. 거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살을 다 빼고 난 이후에도 계속 급여를 해서 요요 현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을 뺄 때에 먹이는 급여량이랑 살 다 빼고 유지할 때의 급여량이 달라요. 네, 그래서 장기 급여 하셔도 됩니다. 추루가 짠맛이 강해서 고양이가 안 좋다는데 정말일까요? 이거 저도 궁금해요. 추루가 짜대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게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 추루는 짜네, 이 추루는 좀 덜 짜네 이러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또 뭐 신장 질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추루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정말 그게 짜다면 근데 그게 사실 먹어봐서 짜다고 판단하시는 건 실제 조금 염분이 높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 염분 농도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그리고 추루는 사실 사료가 아니잖아요. 간식이잖아요. 건강하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사실 우리 건강하려고 과자 같은 거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목적이라서 너무 과잉하게 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뭐 그냥 진짜 간식이지 그냥 한 번씩.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고양이들은 그렇게 맛을 즐기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간식을 또 필수로 줘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뭐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네,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뭐에 좋은 거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한 번씩 우리도 술 먹고 이런 것처럼 점수를 안 마셔서. 네, 그런 것처럼 약간의 일탈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우리도 의미로. 맛있는 케이크 먹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 네. 살찌는 거 알면서 네. 막 케이크 먹잖아요. 기간 맞아요, 나쁘면 뭐. 네. 뭐 그런 개념이지 이게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예. 자연식, 즉 생식을 집에서 주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좀 생식은 저도 진짜 뜯어 말립니다. 왜냐하면 생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보통 육류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육류의 과잉 섭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의 과잉한 섭취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대사적인 문제가 신장 신무증도 그렇죠. 생길 수 신부전도 있고. 그렇고 뭐 그 미네랄의 불균형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 장기간 안 먹이고 일시적으로만 잠깐 특정 목적을 한다면요. 그냥 뭐 간식처럼 간식처럼 네, 조금씩 간식으로 주는 네, 정도 그 정도는 문제가 음.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생식은 생고기가 또 막 살모넬라라든지 이런 세균 감염 위험도 있잖아요. 위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높죠 사실은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네, 세게 말씀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걸 권장하지 않거든요. AFCO 이런 사실 데도. 미국에서도 FDA에서 네, 상업적 말라- 생식 한 200종을 수거해서 조사했는데 네, 다 오염돼 있어요. 16%하고 살모넬라가 16%였나?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감염을 확인해가지고 권장하지 않는다고. 네, 공식적으로. 예, 공식적으로.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권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양이를 네. 위해서 권장하지 않는다가 네, 아니고 왜냐면 네. 그 사람한테도 옮는 인수중통이고 우리가 그걸 이제 뭐 또 칼을 사용하고 도마를 네. 사용해서 가족들은 전체 옮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권장하지 않는 공식적으로 FDA에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하이팔러제닉만 오래 먹여도 문제가 없네. 가수분해 사료죠. 네, 먹여도 됩니다. 먹여도 되고 보통 이제 그 가수분해 사료에 있어서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가수분해 사료는 단백질의 원료를 그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낮은 원료를 사용했다 뿐이지 영양학적으로 결핍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장기급여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장기급여 안 하시면 애들이 자꾸 구토를 하면서 다른 사료를 먹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하이포 알러제닉 제품을 계속 먹이시면서 식이 알러지 증상 관리하시는 게 영양학 질문 있습니다. 로얄 캐닌 습사료죠. 인도어와 인스티티브 차이가 뭔가요? 인도어는 그 인도어 뜻이 실내의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를 위한 제품이라서 이제 그런 특징이 보통 실내에 있으면 운동량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실내 배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변 냄새나 변 양을 좀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운동량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칼로리 섭취량을 조금 줄여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스팅티브는 사실 습식 파우치만 있는데요. 그 인스팅티브 뜻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본능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의 그 본능적인 입맛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기호성이 좀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인도어 파우치가 나오기 전에는 이 인스팅티브 파우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인스티티브는 좀 공격적인 맛인가요? 공격적이진 않은데 되게 무난하게 그냥 어떤 고양이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요? 맛입니다. 예. 무슨 마라향 첨가 뭐 이런 개념인가? 사람으로 치면은 그렇게 뭐 자극적이진 않지만 불닭볶음면 뭐 이런 개념인가?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까요? 고양이들이? 그냥 맛있는 조금 파우치. 더? 예, 저거 구미가 당긴다 싶을 정도의 그런 파우치고 사실 그 인도어 파우치가 나온 이후에는 사실 인도어를 먹이시는 분들은 인도어 파우치 짝꿍으로 같이 먹이시는 경우가 많아서
예, 뭐 비슷합니다.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사료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사료를 이렇게 만들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고 사실 사료를 뭐 근데 만약에 영양학적 불균형이 심한 사료라 그러면 특정 질병을 유발할 수는 있나요? 그쵸, 결핍이 있다면 영양적으로 결핍이 있다면 그럴 수 제가 그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노령묘가 먹으면은 주로 췌장염에 잘 걸린 이런 사료들이 몇몇 개 있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화흡수상의 문제죠. 그건 사실은요. 과잉해가 생기는. 예. 그죠? 그럼 결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결핍도 예,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데 방광염이 생길 수 있나요? 그건 좀 궁금하네요. 방광염은 사실 방광염을 유발하는 팩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고양이 방광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가장 그렇죠. 또, 예, 큰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료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사료를 좀 조절을 해줬을 때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죠. 뭐 그러니까 좀 아이를 좀 불안감을 좀 감소시키는 네, 그런 걸 많이 섞죠.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사료라면 방광염 관리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뭐 사료를 먹었다 방광염이 유발되거나 이러지 않겠군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사료 되게 싫어하는 사료를 계속 억지로 먹여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사료 안에 들어있는 영양 자체 때문에 생기는 건 거의 그러니까 사료가 소화흡수상의 문제는 유발할 수 있겠지만 고양이들에 따라서 뭐 췌장염이라든가 이런 소화흡수상의 문제는 유발할 수 있겠지만 특정 질병을 유발하진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습식캔들이 주식캔하고 간식캔으로 나뉘잖아요. 이 차이가 뭔가요? 그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결핍이나 뭐 부족한 과잉 없이 만들어진 거는 주식캔인데, 간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막 과자 같은 거를 주식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영양학적인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맛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일탈을 위해서. 일탈을 위해서.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습식 제품이 사실 요즘은 간식도 되게 주식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반드시 그 제조사에 이게 간식이냐 주식이냐를 확인해 보시고. 캔에 표시가 안 돼 있네. 따로 주식인지 간식인지. 뭐 주식 간식을 그렇게 명확하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하면 알려주나요? 네, 전화하시면 알려줍니다. 습식이 성분이 좋으면, 그러니까 주식이면 애들이 잘 안 먹고 간식을 주면 애들이 잘 먹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간식캔과 주식캔을 구분할 때 이게 맛이겠죠, 사실은요. 애들이 간식은 맛 위주로 만드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그쵸. 예, 간식캔은 맛을 맛있게 만들려고 나온 거고, 주식캔은 영양 성분 자체를 균형 있게 만들어서 나온 거니까. 맞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피자하고 밥하고 차이인가요? 그러면 따지면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나? 예,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면하고 밥으로 봐야 되나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라면하고 밥으로 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라면이 맛있긴 하죠. 네. 밥보다는요. 라이트나 피트 사료, 인도어 라이트, 피트 세 가지 차이가 뭔가요? 인도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내 생활하는 고양이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고, 라이트웨이트 케어는 이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살이 좀 안 찌고 건강하게 살을 감량하는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건강한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 그 말씀하신 피트 제품은 이제 그 좀 활동량이 있는 아이들, 예를 들면 그 길냥이처럼 좀 많이 돌아다니고 운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또 특히나 이제 근육량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건강한 이 체형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조금 높겠군요. 조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칼로리도 조금 더 높아요, 인도어보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착각하시는 게 피트가 왜 우리가 옷 핏 잘 받고 이거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되게 이제 다이어트 사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일반 인도어 사료에 단백질 보충제 조금 들어갔다. 약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헬창용 사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냥. 벌크업용 헬창용 사료. 네, 그 정도로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얄 캐닌의 기호성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기호성은 확실히 로얄 캐닌이 좋거든요. 확실히 제가 봐도 힐스랑 로얄 캐닌 놓고 보면 로얄 캐닌이 확실히 기호성도 좋아요. 사실 그 기호성이, 사실 저는 이제 사료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사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사료의 핵심은 기호성이다. 그건 그렇죠. 왜냐면 안 먹으면 말짱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료의 말짱황은 전문 용어인가요? 말짱 도루묵? 네. 네. 근데 그래서 이 로얄 캐닌의 과연 그 기호성의 비밀이 뭔지 제가 또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봤는데, 사료 알갱이 이렇게 성형을 하고 나면은 그 사료 표면에 키블이라고 네, 그러죠? 맞아요. 사료 알갱이 키블이라고 하는데 그 키블 표면에 좀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 뭐 단백질이나 뭐 불포화 지방산이나 뭐 이런 영양소들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향을 좀 낼 수 있도록 뿌려줍니다. 향미제라 그러죠? 향미제.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좋아할 만한 그런 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기술이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얄 캐니는 자꾸 회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로얄 캐니는 그런 이제 그 기호성을 테스트해 주시는 사믈리에라고 하는 반려견들이 있어요. 그 프랑스 본사에 이제 펫케어 센터라고 되게 큰 동물 사는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기호성을 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거기에 있는 반려견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이런 것들 다 보고. 기호성이란 게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뭐 단순한 향뿐만 아니라 향 말씀하셨는데 1단계는 향이에요. 근데 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입안에 넣었을 때 씹히는 질감이라든지 경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먹었을 때 편안함 이런 느낌들까지 다 이렇게 기호성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호성을 사실 그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펫센터에도 진짜 수백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료 소믈리에라고 부르는 사료 소믈리에. 네, 사료 소믈리에. 평생 맛있는 것만 먹고 사는 애들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사료 수급이 안 돼서 난리예요. 지금 맞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회사 사료들이 제대로 일단 수입 자체가 물류가 안 돼서 수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원료가 안 돼서 공장을 못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네, 로얄 캐니 어떤가요? 로얄 캐닌도 사실 뭐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 그 수입해오는 사료도 좀 이렇게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김제 공장에서 그 국내 공장에서 만드는 게 우리나라 내 수용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내 수용도 있지만 또 반 이상은 또 수출을 해요. 우리가 호주나 몇 태국, 프로 정도가 대만. 수출하나요? 거기 생산하는 것 중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 80%? 80%까지 되려나? 뭐 그러면 우리나라는 로얄 캐니 사료는 수급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생산하는 게 어떤 제품이 생산해요? 국내 생산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 어떤 특정 라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제 프랑스 생산 제품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계속 국내에서 생산하는 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거의 뭐 60% 이상 제품이 많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고 사실 국내 생산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만 수급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수출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생산 계획에 따라서 하잖아요.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것까지. 우리나라 공장이 있다고 우리나라 물건 모자라서 우리가 막 빼올 수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다른 나라 아이들도 밥을 먹여야 되니까 우리나라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팔은 안으로 굽는 건데.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물량이 딸린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이 물량 때문에 지금 전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알아주시고. 그러면 처방식은 지금 상황에서 쟁여놓는 게 현명한 건가요? 처방식은 좀 품절이 좀 잦은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품절이 잦은 제품인가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특히 그러면 네. 리날 같은 거는 품절이 잦은 편에 들어요. 왜냐면 그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 레날? 신장 관련 사료들은 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 이거는 필요하면 쟁여놓는 걸 좀 권장하고 싶긴 한데. 레날은 최근에 품절이 이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품절 안 되게 계속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료에 네. 첨가제들 있잖아요. 네. 특히 뭐 요즘에 많이 많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보존제들 있잖아요. 네. 방부제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안전한가요? 그럼요. 안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사실 보존제를 안 쓴 사료가 더 안 안전해요. 왜냐하면 보존제를 쓰는 이유는 그 사료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영양소들이 사실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되거든요. 산화되면서 이렇게 썩는 거예요. 그럼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존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보존제 되는데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사료에 쓰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천연으로 뭐 토코페롤, 비타민 E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합성제로 BHA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액톡시킨. 액톡시킨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하는데 그런 뭐 천연이든 합성이든 어쨌든 보존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게 되면 사료가 유통 과정 중에 굉장히 산패가 되면서 냄새도 이상해지고 이게 변질돼서 이렇게 먹었을 때 안 좋은 간하고 신장에도 나빠질 수 안 있죠.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먹는 음식에도 그런 게 들어있나요? 그럼요. 우리 먹는 뭐 껌, 가공식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초콜릿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보존제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품을 관장하는 국가기관들이 있죠. 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FDA 아니면 한국에 있는 식약처 이런 데서 다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이 됐고 그리고 사료관리법에서조차도 이걸 사용해도 된다고 했고 심지어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우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허용치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허용치보다 훨씬 적겠습니다. 왜냐면 보존제, 첨가제는 진짜 이 사료에 이렇게 첨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미량으로 사용되는 거라서 이렇게 막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니까 안심하고 급여하시고 오히려 보존제를 안 쓰게 되면 사실 안 쓰고 제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완전히 멸균시키는 거 캔이나 파우치처럼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수분 함량을
완전히 뭐 3%대로 완전히 낮추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파우치는 뭐 나오는 제품이 됐고 근데 그렇게 수분 함량을 3% 이하로 아주 낮게 낮춰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사료가 되게 퍼석퍼석해져요. 맛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10%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은 뭐 네.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고 이게 기호성을 살리면서도 식품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까지 안전하게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보존제 사용은 피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아이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자 이렇게 웃고 떠드는 와중에 어느새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벌써 10시 10분이 됐네요. 와, 시간 잘 간다. 시간 진짜 잘 가네요. 네,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건 없으셨나요? 너무 재밌게 제 생각을 많이 떠들고 가서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원 없이 마음대로 한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그 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반려묘들도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런 뭐 사료에 대한 미신이나 잘못된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롭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특히 이런 전문가분들께서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 반려묘랑 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시간을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대신 저희 같은 이제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료가 안전하고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데 더 노력을 할 테니까 사료는 저에게 맡겨주시고 그 시간과 노력은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시는데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로얄 캐닌 사료에 대한 좀 더 날카로운 질문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몸들을 사는지 로얄 캐닌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난 되게 막 뭔가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이번에 별거 없더라고요. 오늘 순한 맛으로 해주실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다음엔 매운맛으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생각보다도요.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오늘 곽영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